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웃기도 했는데 집에 돌아와 앉으면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도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혼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원래 외로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걸까요?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점점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내고 요즘 얼마나 힘든지, 자식은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은 멀어 있고 약속은 점점 줄어들고 연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쌓여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삶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역할은 줄어들고 자식은 점점 멀어지고 사회에서의 자리는 불확실해집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의 미묘한 온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힘든 일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집착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나라는 생각에 더 깊이 묶입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느낀 감정, 내가 옳다는 주장, 이 집착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게 됩니다. 많은 중년의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걱정돼서, 사랑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물론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의도보다 중요한 것이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도 상대를 무겁게 하고 숨 막히게 한다면 그 말은 이미 고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낸 말들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배우자에게는 통제가 되고 친구에게는 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비교입니다. 중년 이후의 말에는 비교가 섞이기 쉽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말 속에는 늘 다른 사람의 삶과의 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과거를 붙잡고 말로 현재를 평가하고 말로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꼭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곁에 있는데 마음이 닿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진짜 마음은 오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침묵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공허함이 드러날 것 같아서
말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평화는 채움에서 오지 않고 내려놓음에서 온다고. 말을 줄이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흩어지고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말을 줄여야 하는지, 말 뒤에 숨은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중년 이후의 삶을 덜 외롭고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공통된 감정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사람은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 잊힐까봐 불안할 때, 통제하지 않으면 관계가 흔들릴 것 같을 때 말은 길어집니다. 중년 이후에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안을 집착이 만들어내는 파동이라고 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파동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역할도 분명하고 사회적 위치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자식은 독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떠났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을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말로 흘러나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간섭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의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불안,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건강 챙겨라. 사람 조심해라. 돈 아껴 써라. 말하는 사람은 걱정이라고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숨이 막힙니다. 여기서 고통이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악의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통제는 불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황을 내 뜻대로 정리하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해주면 상대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앞섭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내 뜻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로 그 변화를 붙잡으려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하고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비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비교의 대상이 더욱 구체적이 됩니다. 자식의 성취, 재정 상태, 건강, 부부관계, 말 속에는 이런 비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직접적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것 자체가 비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과 견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깁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더 많은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는 점점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고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매달립니다. 말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로 그 불안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덮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서 다시 말로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겠다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말 많음은 나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눌러버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가? 왜 이 말을 꼭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말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잘못이 있어야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관계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없었고 악의도 없었으며 그저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 뿐인데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아 상처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말의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원인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말의 업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에는 확신이 실리기 쉽고 그 확신은 종종 단정으로 변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후회해.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선택과 삶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말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과까지 포함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그 말로 인해 상대가 괴로워졌다면 그 말은 이미 고의 씨앗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늘 억울해집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좋으라고 한 말이야 라는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상처가 실제로 생겼는지 여부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 말의 업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말의 경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던진 무심한 평가, 자식에게 반복한 비교, 형제 자매 사이에서 흘린 뒷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의 부모는 자식의 삶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선택에 대해 말이 많아지고 그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부담과 죄책감으로 쌓입니다. 이때 부모는 말합니다. 부모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이 집착이 될 때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은 통제할 수 있어도 그 파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듣는 사람의 해석을 거쳐 전혀 다른 의미로 남습니다. 내가 던진 말이 상대의 과거 경험과 결합하고 그 사람의 상처와 만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기 전에 늘 마음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지금 해야 할 말인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말은 특히 무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권위처럼 들리기 쉽고 그만큼 상처도 깊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 지나가는 말이 되지만 나이 든 사람이 하면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말은 점점 사람을 밀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말의 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설명이 길어지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유독 단정적인 말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말은 선택이 됩니다.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쌓여 삶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편안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 속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 가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직접적으로 남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는 순간 그 말은 자연스럽게 비교의 자리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성취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고생을 이야기하며 또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공유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조용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와 저 사람의 삶은 어디쯤 다른가? 나는 지금 충분한가? 나는 뒤처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집착의 한 형태로 봅니다. 자신을 특정 기준 위에 올려놓고 그 기준에 맞춰 타인과 자신을 재단하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비교가 더욱 아프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가능성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중년의 비교는 결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식의 진로, 경제적 여유, 건강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같은 것들이 말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움츠러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랑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입니다. 누군가는 축하를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비교의 칼날에 베입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듣지만 집에 돌아가 깊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보지 못한 채 더 많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때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는 특히 가족 관계에서도 상처를 만듭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가 반복되면 듣는 쪽은 말없이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부모 모임에서 누군가의 성공담이 길어질수록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침묵이 길어집니다. 이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마음을 닫는 침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조용히 스며듭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비교가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무상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은 각자의 조건과 인연 속에서 흘러갑니다. 빠르거나 느릴 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이 사실을 지워버립니다. 같은 기준, 같은 속도, 같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말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순간 타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말은 공유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 말을 줄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비교의 무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삶을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고 더 많이 말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데서 자랍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편안해지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곁에서는 경쟁이 사라지고 평가가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쉬어갑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찾는 관계는 화려한 대화가 아니라 이런 편안함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말은 가볍지 않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리.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고 말로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조용함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상태, 즉 정념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의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생각이 느려지면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판단과 단정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중년에 많은 사람들은 말을 줄이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말의 양보다 말의 방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많이 말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침묵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부모가 말을 줄이면 무관심으로 보일까 걱정하고 배우자가 말을 아끼면 냉담하다고 느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거리라는 생각은 우리가 오래도록 길들여온 착각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관심의 표현이 됩니다.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믿어준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개입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관계가 지치는 이유는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굳이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풀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무아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욕구가 잠시 쉬는 상태입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상대의 말이 머물고 감정이 가라앉고 관계가 숨을 쉽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이 공간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자리에 의견을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과하게 말하지도 억지로 침묵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필요 없을 때는 조용히 머무는 태도입니다. 침묵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괜히 말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한번 숨을 고르고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멈춤이 쌓이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타인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힘은 더 크게 말하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느 순간 삶 전체를 더 단단하고 깊게 받쳐주는 바탕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생기는 상처 중 많은 부분은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다투지 않아도 매일같이 쌓이는 말은 마음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가족 관계에서는 이 현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서로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 상당수는 걱정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미리 막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언은 점점 많아지고 말은 점점 길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뒤에는 설명이 붙고 평가가 따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사랑이지만 자식의 마음에서는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자신의 삶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사랑의 얼굴을 쓰고 나타날 때 가장 큰 고가 된다고 말합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대신 살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내 기준 안에서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말로 표현되면서 관계를 조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이렇게 걱정해 주겠니?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자식의 삶을 하나의 독립된 인연으로 보지 못하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면 말은 점점 익숙해지고 그만큼 조심성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단점은 쉽게 지적하고 습관처럼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기던 말이 중년 이후에는 더 깊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각자 쌓아온 피로와 상처가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축적됩니다. 한 번의 상처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상처들이 쌓여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이야. 가족끼리는 이 정도 말은 해도 돼.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말의 업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가족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말의 영향력이 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말은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 가족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해결하려는 말, 고치려는 말, 설득하려는 말이 쌓이면서 상대는 점점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중요한 이야기를 더 이상 가족에게 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상대를 내 뜻대로 이끄는 힘이 아니라 상대의 고를 줄여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고보다 나의 불안을 먼저 달래려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가만히 두면 일이 잘못될 것 같아서 계속 개입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때로는 말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삼키고 평가를 멈추고 상대의 선택을 지켜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숨쉬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의 가족관계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고 해결하려 들기보다 함께 머무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덜 하는 것,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잠시 침묵을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전환이 쌓이면 가족은 다시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이 관계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참기만 하라는 건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억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연습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입니다. 사람이 말을 내뱉기 직전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마음은 이미 앞서 달려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때 말은 선택이 아니라 반사처럼 튀어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의식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밀어내며 그 끝에 말이 나옵니다. 이 흐름을 끊는 가장 쉬운 지점이 바로 말과 말 사이의 짧은 틈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숨을 3번만 세어보는 것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이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은 자동 반응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숨을 새는 동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할까? 이 말은 상대를 편안하게 할까?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일까? 두 번째 연습은 말의 방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볍게 점검해 봅니다. 조언하려는 말인지, 설명하려는 말인지, 평가하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침묵이 불편해서 하는 말인지.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관이라고 부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말이 항상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불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연습은 말 대신 듣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듣는 데 집중해 봅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침묵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지나면은 관계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는 평가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말하는 사람 역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말로 가르치고 말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고를 줄이는 길은 더 많은 개입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이 연습을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바로 입을 열지 말고 숨을 3번 세어 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바로 지적하지 말고 그날은 그냥 지나가 봅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지 잠시 멈춰 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빠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것을 불교에서 내려놓으면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멈춤들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를 덜 하는 것, 반응을 늦추는 것, 침묵을 허락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 말은 점점 무게를 갖게 되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을 하기 직전에 짧은 침묵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바깥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말이 멈추고 그 자리에 침묵이 남습니다. 이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 불편함 아래에 숨어있던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로 가져졌던 생각과 감정이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말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잠시 멈추고 그 틈에서 불안, 외로움, 서운함 같은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중년 이후에 말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정들을 마주하기 싫어서라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됩니다. 말은 마음을 덮는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의 반복도 함께 줄어듭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반복적인 생각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을 줄이면 이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생각이 말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말을 많이 할 때 우리는 상대와 상황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체감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비교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덜 꺼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삶과 견주려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비교는 말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침묵이 들어오면
그 침묵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 됩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관계의 긴장도 풀립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말이 적은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머뭅니다. 이 태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연민의 표현이 아니라 해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바로 이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내면에서도 변화는 이어집니다. 말을 줄이면 감정의 기복이 완만해집니다. 말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가 나면 말을 하며 더 화가 나고 억울하면 말을 하며 더 억울해집니다. 반대로 말을 멈추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소멸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조는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키우지도 않으며 그저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괴로웠다면 말이 줄어든 뒤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상태입니다. 특별한 명상을 하지 않아도 말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말만큼 삶의 결이 또렷해집니다. 말이 줄어들면 삶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됩니다. 그 정리된 공간 안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가족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는 말을 많이 해야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로 설명하려 하고 걱정을 말로 증명하려 하며 존재감을 말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가장 깊게 남았던 순간들은 대부분 말이 많았던 장면이 아니라 함께 조용히 있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현존은 무언의 태도이며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그저 함께 머무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에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말이 줄어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현존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과 걱정과 비교가 섞인 말들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설명이 아니라 말없이 지켜봐주는 신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개입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말은 점점 해결 중심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는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때 말을 멈추고 곁에 앉아 있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현존은 상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줍니다. 중년 이후에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것도 꼭 정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말이 많고 설명이 많고 비교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피로해집니다. 반대로 말이 적고 판단이 없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머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곁에서는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이런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 자리입니다. 현존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에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 불안이 바로 우리가 말로 덮어왔던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현존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정확히 보라고 가르칩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보는 연습입니다. 상대의 표정, 숨소리, 몸의 움직임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합니다. 이때 관계는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시간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관계는 양보다 질로 이동합니다. 자주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는 관계보다 가끔 만나도 마음이 쉬는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존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내려놓고 해결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와 나란히 설 수 있습니다. 현존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함께 걷는 동안 굳이 말을 만들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말의 양이고 늘려야 할 것은 함께 있는 깊이입니다. 그 깊이 속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덜 흔들리고 덜 후회하며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더 잘 말하는 법,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법, 더 현명한 조언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지나 돌아보면 삶을 가볍게 만든 것은 언제나 말의 추가가 아니라 말의 절제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말 또한 하나의 행위라고 봅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만 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 역시 업을 쌓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성격 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우리는 과거에 묶이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의 마음 상태가 또렷해집니다. 말을 줄이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 허전함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로 자신을 채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던 마음의 습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을 견디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조용한 안정감,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감각입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지혜는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힘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물러남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과도하게 개입하지도 않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키우는 재료가 줄어듭니다. 비교와 평가가 줄어들고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 공간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내 틀 안에 가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적게 말하되 그 말이 진실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한마디의 힘은 커지고 그 한마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며 나의 역할도 변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말로 붙잡으려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말을 줄인다는 것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흘러왔고 이제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판단이 늦어지며 판단이 늦어지면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정확하게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소음이 줄어들 때 본질이 들리듯 말이 줄어들 때 삶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향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덜 말하고 더 살아내는 것.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